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모임이 많고 약속도 많고 전화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60대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를 줄이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나씩 정리하고 단톡방을 나가고 약속을 줄이고 조용히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즐거웠습니다. 약속이 많으면 기분이 좋았고 모임에 불려다니는 것이 인기 있는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조용히 선택을 합니다. 약속을 하나 줄이고 모임을 하나 정리하고 단톡방 알림을 꺼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삶이 훨씬 조용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왜일까요? 왜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사람을 덜 만나고 집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사람을 덜 만나고 싶었구나.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인간관계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기준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김재호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했습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을 일처럼 해왔고 퇴직할 때 명함첩에 적힌 사람이 수백 명이 넘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넓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처음 몇 년은 그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동창 모임, 직장 동료 모임, 동네 친목회, 등산 모임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임이 없는 날은 왠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재호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5시간을 사람들과 있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지? 그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봤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자랑, 누군가의 건강 불평,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5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에 닿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임을 나가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동창 모임은 정중하게 빠졌고 의미 없이 이어지던 직장 동료 모임은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섭섭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약속이 없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임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피곤한 채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김재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6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배경에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요즘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요. 첫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의 피로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에너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설레었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싫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피로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소음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도 금세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환경이 더 쉽게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감정들이 교차할 때 그것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이정숙 씨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가면 신이 났는데 언제부턴가 모임 전날부터 괜히 피곤한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치는 느낌이 들고 모임 당일에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가 싶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인간관계 피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를 계속 무시하면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게 됩니다. 반면 이 피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임을 줄이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지금 많은 60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미 없는 모임에 대한 자각입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임에 나가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과 나는 진짜 친한 건가? 아니면 그냥 오래 알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젊을 때 맺었던 많은 인간관계는 사실 상황이 만들어준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그 공통분모가 사라집니다. 같이 일하던 직장도 없고 같이 다니던 학교도 이미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임 자리가 새로운 것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익숙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6세 박영수 씨는 20년 넘게 나가던 동창 모임을 2년 전에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맞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구 자식은 어떻고, 누구는 건강이 안 좋고, 누구는 어디로 여행 갔다고 하고, 그 이야기들이 나쁜 건 아닌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몸도 쓰고 왔는데 내 마음에 뭔가가 쌓이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 모임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대답이 아니요 였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것보다 진심이 담긴 관계 하나를 깊게 가꾸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60대들이 지금 그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 소비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로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도 함께 소비됩니다. 누군가의 우치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웃으면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정 에너지를 씁니다. 젊을 때는 이 감정 에너지의 회복이 빨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회복이 느려집니다. 모임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루 이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최순자 씨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모임에서 별것 아닌 말을 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말이 떠오르고 다음 날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고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것이 감정 소비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채 되기 전에 또 다른 모임, 또 다른 만남이 있으면 감정이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자기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조용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자극이 많아야 살아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빠른 음악, 많은 사람들, 바쁜 일상이 활기차고 좋은 삶의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란스러운 것보다 조용한 것이 좋아집니다.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편안합니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인 혼자 있는 평온함에 대한 발견입니다. 대전에 사는 73세 한명자 씨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늘 집안이 북적였고 퇴직 후에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이 오는 주말, 이웃과의 모임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불안했고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두고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용한 아침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았는데 막상 익숙해지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예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건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을 경험한 많은 60대들이 지금 모임보다 집을, 많은 사람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진짜 관계만 남기는 선택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사람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각종 모임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연락하고, 안부 묻고, 명절에 인사하고, 경조사에 참석하고. 그런데 그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진짜 소중한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10명과 나누는 얕은 관계보다 두세 명과 나누는 깊은 관계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7세 오정란 씨는 이 사실을 60대 중반에 깨달았습니다. 오정란 씨는 젊었을 때부터 친화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디 가든 금방 친해지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처 목록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손으로 꼽아봤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 중에 진짜 내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정란 씨는 달라졌습니다. 그 3명에게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도록 두었습니다. 억지로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진짜 관계 3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관계가 너무 깊어졌습니다. 예전에 100명과 얕게 나누던 대화보다 3명과 깊게 나누는 대화가 훨씬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100명과의 모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 몇 개가 수백 개의 가짜 관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입니다.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가벼운가요? 아니면 무거운가요?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왠지 찜찜한가요? 몸이 개운한가요? 아니면 피곤한가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 편한가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굳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반면 만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느껴지는 관계는 아직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솔직할 수 있는가입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관계는 아직 진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주변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를 가장 잘 가꾸는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한 분 더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윤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미경 씨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단체 카카오톡 방이 12개나 됐습니다. 동창방, 동네방, 아파트방, 학부형방, 취미방, 모임방까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처음에는 그것이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알림 소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쌓인 메시지들이 수십 개였고 그것을 다 읽는 것만으로도 피곤했습니다. 읽고 나면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겼고 답을 하지 않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미경 씨는 어느 날 오전 내내 단톡방 메시지를 읽고 답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건가?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니 아니오였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그냥 관성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윤미경 씨는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인사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나왔냐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냐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대부분은 이해해 줬습니다. 몇 명은 서운해 했습니다. 그런데 윤미경 씨는 말합니다.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나왔더니 하루가 너무 조용하고 깨끗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폰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어요. 그냥 내 속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는지 몰랐어요. 알림을 끄는 것, 단톡방을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외면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를 자신에게 돌려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면 외로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덜 만나면 외로워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한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더 외로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수십 명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외롭지 않은 경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외로움이 옵니다. 반면 혼자 있어도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진짜 내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60대들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오히려 외로움이 줄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야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발견이 외로움을 고요함으로 바꿔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생기는 단조로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풍요로움을 뒤늦게 발견한다고. 이 말이 참 정확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지치고 나서야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소음 속에 있다가 조용한 곳에 오면 그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듯이 관계의 피로를 충분히 겪고 나면 혼자 있는 평온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과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임을 정리하고 단톡방을 나오는 것이 세상과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오랜 친구 한두 명과의 관계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 후반부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72세 이재철 씨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씨는 퇴직 후에 여러 가지 모임을 다니다가 3년 전부터 거의 모든 모임을 정리하고 지금은 아주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매일 아침 동네를 1시간씩 걷습니다. 걷다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짙어지고 가을에는 잎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늘이 높아집니다. 이재철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만나는 동네 고양이도 이제 얼굴을 알고요. 골목 어귀의 작은 꽃집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워주더라고요. 모임 다닐 때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항상 뭔가를 이야기해야 하고 누군가를 의식해야 하니까요. 혼자 걸으니까 드디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바깥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사람들이 주던 자극과는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입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오래가는 풍요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말들이 상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 가시 돋친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말들이 오래 남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불편한 말이 떠오르고 그 말의 의미를 반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걸까? 의도가 있었던 걸까? 이 반추가 잠을 방해하고 다음 날까지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섬세해진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말의 무게를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던지는 말 하나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임을 줄이게 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하고 싶었던 것,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다면 지금 배워도 됩니다. 걷기를 좋아한다면 매일 걸어도 됩니다. 책이 좋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어도 됩니다.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 작은 것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이 진짜 풍요로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풍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풍요입니다. 그 풍요는 사람이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9세 서윤희 씨는 2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못 그려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는 것 자체를 즐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붓을 들고 색을 칠하다 보면 두세 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그 시간 동안 서윤희 씨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도 건강 걱정도 인간관계 걱정도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눈앞의 색과 선에만 집중합니다. 서윤희 씨는 이것이 명상보다 더 좋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 하나가 생깁니다. 남들이 보기에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도 나 혼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가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외부의 기준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직장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몸담던 모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으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빼도 남아있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편안한 것들이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인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 단순하게, 더 고요하게, 더 진실하게. 혹시 요즘 사람을 덜 만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인생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요. 평생 곁에 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 가끔 안부만 물어도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미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 말 한마디에도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몇 개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임을 하나 줄였더니 오히려 삶이 더 가벼워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께 큰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